몇 년 동안 아픈 사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 다니시면서 주사도 많이 해봤어요. 물리치료는 수도 없이 했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잠깐 그러고 다시 바로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께 제가 이제 운동법 알려드리고 한 달 뒤에 오셔서 아니 이렇게 좋고 쉬운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별과 합니다.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무릎 쪽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릎 아파서 보통 병원에 가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찍어 보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뭘 보냐 하면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관절의 간격이 좁아지고 그 연골이 두께가 얇아지니까 거칠어져서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꼭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안 찍더라도 내 연골이 얼만큼 마모가 됐는지를 핸드폰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을 보시면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켜셔서 여기 마이크가 있어서 녹음기를 무릎 근처에 살짝 대고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무릎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툭툭 하는 소리 정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또 어르신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연골이 매끈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때 이게 부시럭 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요. 녹음해서 오신 분들이 하시는 표현이 눈 밟는 소리 난다. 비닐봉지 부시럭 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요. 어떤 분들은 약간 낭만적으로 낙엽 밟는 소리가 나요. 이러세요. 내 무릎에서. 그러니까 연골이 그만큼 거칠어서 거친 면끼리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초기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연골이 좀 닳았나 보다 의심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려드릴게요. 보통 젊으신 분들 특히 녹음 안 해도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병원도 가끔 오시는데 통증이 없이 이 정도 소리는 정상적인 우리 무릎 슬개골이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날 수 있는 소리예요. 그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좀 약간 심각한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연골이 막 거칠거칠하게 닳았으니까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녹음해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까 들려드린 그런 무서운 소리 안 나잖아요. 근데 20대, 30대 분들 무릎 아파서 병원에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많은 경우에 운동 부족으로 인한 허벅지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무릎에서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근육이 약하면 압력이 커지거든요. 그 압력을 못 이겨서 이제 연골이 아파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근육을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혼자 체크하는 방법이 근육을 체크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닥에다 다리 쭉 펴고 이렇게 보시면 의외로 자기 종아리 근육이 허벅지보다 굵은 사람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어디가 굵어야 될까요? 몸에 가까운 쪽이 굵어야겠죠. 허벅지가 종아리보다 굵어야 되는데 이제 걷기는 일 때문에 또 돌아다니기 때문에 걷기 하니까 종아리 근육은 있지만 허벅지 근육 약한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보셔서 내가 종아리가 더 굵네?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허벅지 운동, 근육 강화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눈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줄자로 한번 재보세요. 줄자로 무릎 한 두 손가락 정도 위를 똑같이 해서 양쪽을 재보시면 많은 분들이 둘 다 약한 경우도 있지만 한쪽만 작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가 한번 발목이 삔 적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안 쓰다 보니까 이쪽이 약해져요. 그런 분들 이렇게 재보면 한쪽은 46cm 나오는데 이쪽은 41cm밖에 안 나와. 처음 알았어요.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무릎이 그쪽이 아파요. 근육이 작은 쪽이. 어떤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MRI 찍어도 안 나오고. 그런 분들 허벅지 운동 이렇게 차이 나니까 이쪽 운동하세요 그러면 운동하면 바로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경험을 하시니까 한번 무릎이 애매하게 아픈 분들 한번 꼭 재보세요. 지금 허벅지 굵게 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체,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셔야 됩니다. 물론 욕심을 내시면 수영, 실내 사이클, 밖에서 사이클, 헬스클럽 가서 무게 저항 운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 하체를 강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걷기만 갖고는 부족하시고 근육을 어느 정도 힘이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무릎에 가는 충격을 줄여줘서 무릎이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몇 년 동안 아픈 사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 다니시면서 주사도 많이 해봤어요. 약도 많이 먹어봤어요. 물리치료는 수도 없이 했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잠깐 그러고 다시 바로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분들 제가 가만히 보면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분들께 제가 이제 운동법 알려드리고 이렇게 운동 한 달만 해보고 오세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오셔서 똑같은 얘기 하세요. 아니 이렇게 좋고 쉬운 방법을 왜 여태까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만큼 다리 운동이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이건 제가 보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체가 약하신 분들은 꼭 하체 운동 먼저 하시고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 오세요. 자, 여러분 집에서 식탁 의자나 소파나 또는 산책하시다가 벤치에 앉아서 다리를 하나씩 쭉 펴보겠습니다. 쭉 펴서 발목도 내 몸 쪽으로 당기시고요. 자, 힘은 어디 들어가냐? 이 허벅지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힘 들어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 상태로 5초. 이걸 반복해서 한 50번, 저는 100번 하라고 항상 시키는데 100번 해주시면 며칠만 하셔도 여기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 만져지실 거예요. 자, 한쪽씩 하셔도 되고 허리 안 아프신 분들은 2개 같이 하셔도 좋아요. 2개 같이 펴서 발목 몸 쪽으로 당기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다는 분 핑계가 없습니다. 자, 5초씩 하고 1초 내리면 6초죠. 100번 하면 600초예요. 10분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 투자 못 하실 분들 하지 마세요. 10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핑계 못 대는 좋은 방법이니까 꼭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자가 아닌 바닥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죠. 또는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요, 이 다리가 편 채로 무릎 밑에 내가 계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 무릎으로 계란을 깬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쭉 펴는 힘을 주시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셔도 되고 계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시고 아니면 수건 얇게 마르셔서 수건을 이렇게 누르는 느낌 나도록 수건 넣고 꾹 누르세요. 한 5초 내지 10초. 그리고 힘 뺐다가 또 다시 꾹 누르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일종의 기지개 피는 느낌 나실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에 힘을 꽉 주시는 거 요것만 반복하셔도 어느 정도의 근육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 추가한다면 다리를 그렇게 편 채로 들어주세요. 2단계 누워서 다리를 드는 연습.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옆으로 누워서 벌리는 연습. 다시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앉아서 바닥 누르기, 그다음에 다리가 잘 펴진 상태로 들기, 그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벌리기. 요 3가지만 해도 사실 다리 운동 충분합니다. 운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펴려고 이렇게 해보시면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릎 자체가 아예 안 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떴다. 그럼 그쪽 무릎 뭔가 병이 있는 겁니다. 경고 사인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첫 번째 무릎이 구부정해져요. 그걸 내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완전히 안 펴진다 그러면 진찰 받으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병을 찾으시고 그 뒤에 운동을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움츠립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다쳤는데 쭉 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프면 이렇게 되죠. 자, 손 아픈 사람 이렇게 하고 병원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프면 이렇게 움츠리죠. 무릎은 똑같습니다. 무릎도 아프면 몸에서 통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보호 반응으로 구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픈 채로 지내왔다는 증거입니다. 무릎이 구부정하게 사시는 분들은 펴면은 그게 불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 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펴질 정도로 굳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못 느끼게 조금씩 병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원인을 일단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이죠. 수술을 하면 당연히 재활을 더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수술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수술을 해도 수술을 한 자체만으로도 근육은 또 빠지기 때문에 물론 상태에 따라서 연골의 손상이나 인대의 손상에 따라서 운동 방법, 운동의 범위는 바뀔 수 있지만 운동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도 그렇고 수술을 안 하신 분도 그렇고 무릎 주변의 하체 운동을 잘 해주시면 관절의 건강에 도움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걷는 자세가 좋아지십니다. 걷는 자세가 좋아지니까 옆에서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활발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활기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걸어도 피로도가 떨어지시고 또 3번째, 당연히 하체부터 단단해지면서 허리, 위에 목, 상체까지 영향을 줘서 자세가 올바라지면서 허리 아프던 분들도 목 아프던 분들도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효과가 가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모형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약한 사람이 약만 먹고 물리치료하고 주사치료했다가 잠깐은 좋은데 다시 또 생기는 이유는 우리 하체에는 크게 2가지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허벅지 앞쪽 근육.
이 근육이 약하게 되면 우리가 걸을 때, 평지 걸을 때 물론이고 약간 내리막길이나 계단 생활을 할 때 이 앞쪽에서 받는 압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근육이 좋은 사람보다 늘 압력을 더 받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허벅지가 약하면 앞쪽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자, 두 번째, 무릎이 아픈데 엉덩이 근육도 중요해요? 물어보시는데 엉덩이 근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우리가 걸을 때 사실 엉덩이 근육으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걷는 거거든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시면 이렇게 뒤뚱뒤뚱 걸을 수 있고 걸을 때 이렇게 툭 충격이 많이 갈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무거운 물컵을 근육 힘이 좋으신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탁탁 놓는 것과 힘이 없어서 그냥 쿵 떨어뜨리고 겨우 들어서 쿵 놓는 거가 큰 차이 나잖아요, 충격이. 그래서 몸에 근육이 좋으셔야 내가 걸을 때 관절로 가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근육 운동을 안 하시면 잠깐 나았지만 또 충격이 쌓이니까 또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론입니다. 세 가지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심과 더불어 근육 운동 해주셔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꼭 무조건 걷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적당히. 이제 중년 이후의 운동이니까 갑자기 격하게 하시거나 또 걷기를 어떤 분들은 막 3시간, 4시간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릎 아프다 그러죠. 좀 줄이시면 돼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셔라는 거고.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꾸준히. 운동 한 번 했다고 내가 요번에 열심히 했으니까 3년 할 수 있어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꾸준히 하셔야 되고, 제가 두 번째 적당히 하라는 말씀을 드릴 때 꼭 드는 예가 있어요.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병원에 남편분과 부인이 오셨는데 두 분이 제 앞에 오자마자 싸우셔. 자, 남편분은 부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운동 좀 해라. 부인분은 남편분에게 뭐라 하면 운동 좀 작작해라. 딱 두 단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게 문제고, 그것도 스포츠만. 여자분들은 운동 너무 싫어하는 선천성 운동 싫어증 부인. 요 중간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 무릎 모형입니다. 우리 무릎이 완전 원형이 아니고요. 약간의 타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쭉 펴졌을 때 받는 압력이 단위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연골로 가는 압력이 분산이 잘 돼요. 근데 무릎이 구부정한 채로 걷게 되면 이 면이 줄어들어서 연골로 가는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정하게 걷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유연성도 중요하죠. 우리의 갖고 있는 연골을 넓게 골고루 써야 연골이 건강하게 쓸 수 있는데 안 좋은 자세로 한 곳만 반복하다 보면 그 연골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바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계속 얘기하지만 구부정하지 않고 똑바로 펴져 있는 무릎이지만 근육이 약하시면 걸을 때 충격이 쿵쿵 위아래도 가고 앞에서도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똑바로 펴진 무릎, 두 번째 펴진 상태에서 강한 근육,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또한 제가 이제 진료 보면서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정말 검사 이것저것 다 해도 아무 이상도 안 나오고 병원을 뭐 몇십 군데를 가서도 진단을 못 받고 난 무릎이 아파요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걸음걸이가 잘못돼서 아픈 사람들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분들 걸음걸이 고쳐주면 무릎이 안 아파져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부터 대서 중간을 닫고 그다음에 발가락으로 차고 나가고 이렇게 걸으셔야 충격이 분산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걸으세요. 이렇게 쿵쿵쿵 걸으셔. 일부러 그렇게 걷는 분도 있어요. 그 좋다고 생각하시고. 왜 이게 정답인지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손주분이나 자녀분들 걷는 거 한번 시켜보세요. 학교에서 이런 거 걷는 거 배운 적 없어요. 그냥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걷는 자세가 이렇게 걷습니다. 그게 효율적인 거고 안전하기 때문에 타고난 거예요. 학생들, 자녀들 걷는 거 따라 하시면 돼요. 뒤꿈치부터. 그만큼 평소 생활 자세가 우리 병에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걸음걸이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